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피프티피 바로 옆에 있는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비덕살롱이라는 공간에 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비덕님이시고요. 네, 오늘은 비덕님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만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일상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잘 챙겨 먹을 수 있는지,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덕살롱의 최정은입니다. 비덕살롱은 제철 식재료를 이용하여 계절을 느끼면서 천천히 산책하듯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는 공간이고요. 피프티핏하고는 바로 한 지붕 아래 지내고 있는 식구죠. 오늘 음식은 배추잎 만두 정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저속노화 식사법이라는 책에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직접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정희원 교수님 책 출간하는데 제가 함께 작업을 했거든요. 가장 인기 있었던 메뉴가 바로 이 배추잎 만두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채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재료는 필요한 게 알배추가 들어가고요. 알배추를 일부를 데쳐가지고 막 잘게 다져갖고 배추 속에 또 들어갈 거예요. 이게 조금 들어가야지 더 식감이 있고 맛있어요. 그리고 대파도 조금 넣고요. 당근도 다져서 넣고 여기 부추도 다져서 넣고요. 그리고 계란도 하나 들어가요. 예쁘죠? 청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도 넣고요. 두부도 만두니까 두부도 물기를 꽉 짜서 넣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저는 채식 요리를 할 때 고기 대신 잘 사용하고 있는 게 요 찰수수예요. 수수. 우리 어렸을 때 수수팥떡 하는 그 수수인데 이게 이제 찰수수를 사시면 되고요. 요거를 조금 담가놨다가 물에 그냥 끓여요. 뭐 몇 분 끓여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이 화력이 다르고 물의 양이 다르고 저 찰수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삶을 때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보면서 이렇게 저어가면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삶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제가 물을 이렇게 좀 올려놨어요. 여기에다가 배춧잎을 좀 먼저 데쳐볼게요. 여기 공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피프티핏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네. 그래서 여기 공간 비덕살롱이라는 네.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거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곳은 1953년도에 이 자리에서 저희 친할머니가 한국전쟁 직후에 남겨진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위한 모자복지 사업을 시작을 하신 곳이에요.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쉼터 생활을 굉장히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했었고, 여기서 많을 때는 막 50명, 40명, 30명 이렇게 같이 함께 여성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이거는 먹어라, 먹지 마라. 그게 아니라 몸에 좋은 거를 계속 먹으라 그래요. 횟수를 늘려서.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내 몸이 받지 않는 좋지 않은 음식은 좀 덜 먹어라. 횟수를 줄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철학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또 우리 땅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서 이 원물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막 껍질을 막 과도하게 까가지고 다 버리고 알맹이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껍질 그대로 통째로 먹는 습관, 그리고 굉장히 조리법이 복잡하거나 막 인공적인 조미료나 감미료를 넣지 않고,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히 맛을 내는 게, 그러니까 더 원재료의 기본에 딱 다가가서 내가 이렇게 입안에 넣었을 때 식감을 딱 느끼는 게 너무 큰 행복감을 주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준 내에서 제가 이제 응용을 하면서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수가 어느 정도 끓어야 되는 걸까요? 막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찰수수 끓고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눈으로 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눈으로 봐도 몰라요. 눈으로 보면 한 10분 정도는 더 이상 끓여야 될 것 같고. 이게 식감이 약간 딱딱한 게 없어졌을 때 퍼져야죠, 좀. 퍼져가지고 퍼져가지고 이거를 네. 이제 찬물에 씻은 다음에 요 절구에다가 찔 거예요.
그 비덕님이 요새 나를 위한 집밥, 하루 한 끼 집밥 네, 이걸 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나를 위해서 하루 한 끼를 사실 집에서 정성스럽게 밥을 해 먹는 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너무 좋고요. 그냥 삶이 충만하다? 이런 걸 느끼고 중요한 게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2kg가 빠졌어요. 진짜요? 그렇게 해 먹고. 제일 솔깃하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요. 제가 뭐 공사 다망 하잖아요. 하는 일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맞아요.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내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는 음식에 네. 그러면 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내가 집밥을 해 먹어야 되겠다. 뭐 아주 뭐 긴박하게 해야 될 일이 있거나를 제외하고는 점심을 그렇게 한 끼를 정성스럽게 차려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살이 2kg가 빠졌는데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 한 끼를 너무나 좋은 영양소를 너무나 알차게 딱 먹는 거예요. 헛 배고픔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양보다 질이구나. 진짜 우리 나이에는 더더군다나 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표정도 밝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고 이러면 당연히 어렵죠. 적어도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 한 끼, 주말에 한 끼 정도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마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일상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래. 이제 이러면서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아니, 왜 그런 다이어트를 하지? 그러면서 제가 해준 얘기가 뭐냐면 3가지만 줄여라. 먼저 그것부터 시작해라. 그게 뭐냐면 하얀 3가지. 백설탕, 백미, 백밀가루. 요 3가지를 일단 줄이고 네. 줄이면서 아예 안 먹고 1단계로. 그렇게만 해도 달라져요. 요 3가지만 안 드셔도 이미 그냥 너무나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때 제 시간에 맞춰서 먹는 버릇이 굉장히 그것도 중요해요. 어렵긴 하지만 중요하죠. 제 시간에 맞춰서 먹는 게 그게 꼭 3끼를 다 먹어라 주의는 아닌데 2끼라도 한 끼라도 요거 한 끼는 내가 제대로 먹겠다. 제가 지금 점심에 나를 위한 밥상을 해서 먹는 것처럼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규칙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것만 바꿔도 이미 몸이 이제 슬슬 알아요. 거부를 해요. 그러다가 조금 단 게 들어가거나 뭐 인스턴트가 들어가면은 속이 막 못 받아들여서 속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밥하고 국 빼면은 일단은 단백질을 하나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죠. 근데 이 단백질이 막 고기를 생각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단백질을 넣을까? 예를 들어서 두부를 구울 때도 있고요. 네. 채소들을 막 그냥 이제 찔 때도 있고 스팀 채소로. 그리고 또 어쩔 때 고기가 또 가끔 땡길 때는 또 고기를 또 조금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단백질은 꼭 넣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숯으로 그 고기 맛을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막 식감이 고기 비슷하다는 거지 막 고기 맛을 내려고 일부러 고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꼭 고기를 막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입맛에 익숙한 그런 고기 식감을 막 또 좋아하고 잘 찾으니까 그 새로운 그런 곡물을 이제 새로운 대체 그 식재료를 막 이제 대체하는 거죠. 항상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거 먹지? 그런 생각은 많이 하죠. 근데 뭐 이렇게 막 그래요. 사람이 귀찮다 그거를 이제 입에 대놓고 살면 뭐 안 귀찮아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귀찮다고 그러면 그 3끼 먹는 거, 밥 한 끼 먹는 거를 안 먹을 수는 없고 화장실 안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어떤 전환 같아요. 요 두부를 만두하면 또 두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맛있죠. 두부 넣어야지. 근데 두부를 제가 좀 물기를 많이 빼놨는데 그래도 요 배보자기에 한번 짜야지 좋아요. 뭐든지 이 물기를 없애야 돼요. 이게 물을 충분히 짜야지 이게 그 양념이 그
싹 스며들면서 잘 되거든요. 그래요? 아, 그렇게 짜는 거. 오이지도 이렇게 짜요. 여기를 완전 한약처럼 짜는구나. 네. 난 지난번에 이거 이제 따라서 해 먹을 때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손으로 배보자기에 넣고 손으로 그냥 계속 눌렀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알배추 아까 한 통을 한 건데 네. 배추를 우리가 이렇게 말 거잖아요. 말 거 조금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거는 골라가지고 네. 요거는 배추 만두를 할 거고 작은 거는 다져갖고 데쳐서 다져서 속에 넣을 거예요. 고를 거예요. 부추 좀 썰어서 넣을게요. 이거는 지금 하시는 건 그러면은 한 몇 인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속만 해도 지금 되게 네.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식이 그래서 너무 밑작업으로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한식 그 레스토랑이 없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주황색이. 그러면 속으로 넣을 거를 약간 사각사각할 정도로 했을 때 빼시네요. 그쵸? 네, 요거 좀 이렇게 이런 걸 씹는 맛이 있어야 돼서 요거 알배추를 한 통 사갖고 우리가 배추잎 만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배추잎이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거는 배추를 이제 못 만드니까 못 마니까 크기가 작아서 그걸로 골라갖고 이렇게 한번 데쳐내서 배추 여기 속에다 넣을 거예요. 다져갖고. 양이 진짜 많겠는데요? 두부도 양이 엄청 많고. 여기 레시피에는 없는데 네. 그냥 요거 참기름 조금 발라 놓을게요. 그러면 조금 더 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더 맛있죠. 근데 생긴 게 되게 숯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비주얼이 떡 같기도 하고 진짜 다진 고기 같기도 하고. 이제 이 찰숯으로 이렇게 쪄가지고, 그러니까 삶아가지고, 그래서 좀 찰기를 좀 내게 했고요. 요거는 이제 알배추를 데쳐갖고 다져서 요것만 특별히 편애를 했어요. 참기름을 막 넣고 조물조물 해줬습니다. 너무 맛있는 냄새 난다. 이거는 이제 당근, 부추, 대파. 지금 제가 이제 양을 보면서, 왜냐면 이게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양을 좀 맞춰서 넣으려고 이렇게 보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향이 저는 아마 부침가루를 넣으라고 레시피에는 있을 텐데 그냥 전 부침가루 안 넣어도 돼요. 통밀가루 이렇게. 우리밀, 통밀가루. 그다음에 간장을. 요거는 약간 맛간장처럼 이렇게 네. 좀 제가 조림할 때 이렇게 쓰는 간장인데 오늘 많이 드시면 되겠네요. 그냥 기본 간이에요. 후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좀 많이 뿌리겠습니다. 냄새가
아까 배추를 살짝 데쳤어요. 이거를 다시 이 만두 소를 넣고 말아서 찜기에 쪄야 되니까 이거 너무 푹 데치지 말고 살짝 요게 이렇게 접힐 정도로. 그래서 요거를 깔고요. 적당히 요 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 위치에 넣어서 이렇게 한 번을 감고 뭐 요거를 이렇게 감싸도 되고 하는데 그냥 편한 대로 옆에 안 감싸도 돼요. 이렇게. 아 이거를 할 때요. 네. 요거 일단 속이 좀 많고 요렇게 해서 속을 좀 이렇게 단단하게 손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아주세요. 좀 단단하게 해서. 간단하게. 왜냐하면 저게 안 단단하게 하면 네. 터져요. 사이즈는 요 정도에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김 오른 찜기에 넣겠습니다. 요거 한 5분만 찌면 되거든요. 시간 좀 봐주세요. 네, 양념장. 간장하고요. 요 사과식초 그냥 식초면 돼요. 요걸 동량으로 똑같이. 반반.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거 3숟가락, 요거 3숟가락 넣었어요. 완성되었습니다.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모양도 너무 예쁘고요. 지금 향도 엄청 좋습니다. 네. 이제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